이게 지난해 11월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 글에 한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돼 있었다는 의혹이 시작이었는데요. 결론은 이런 글들을 올렸던 명의가 한 전 대표 가족 5인 명의와 동일하다는 결과였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한 전 대표도 관련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제 가족들이 그 익명이 보장된 당 게시판에다가 윤 전 대통령 부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한 비판적인 사설, 칼럼 이런 걸 올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당시에는 알지 못했어요. 오늘 당감위에서 근데 마치 뭐 제가 제 이름으로 쓴 게 있는 것처럼 발표를 한 것도 있던데 그거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저는 가입한 사실조차 없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명의의 계정이 있고 그게 뭐 같은 IP다라고 한 이호선 씨 주장은 그냥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입한 사실조차 없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의 명의의 계정이 있고 그게 같은 IP다라고 한 이 이호선 당무위원장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김 비대위원님 이럽니다. 일단 이 가족 관련된 글은 몰랐다. 나중에 알게 됐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사실과 다른 내용들은 향후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지금 이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서 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 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지금 상태가 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예. 이것은 자칫하면은 신년 종국을 온통 이슈를 빨아먹을 그럴 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에서 당으로서는 참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인데요. 첫째, 당 내부의 해당 행위로 봐야 되느냐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당 밖으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만한 부분이 있느냐 이렇게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해당 행위 문제는 바로 이 여론을 움직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선전선동 또 나가서 조작을 했느냐 이게 이제 초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전 대표 가족의 글들로 인해서 여론이 뭐 뒤집혔느냐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 이 당원 게시판이라는 것이 물론 뭐 지금 익명이냐 아니냐 뭐 그런 그 논의도 있습니다만 예. 일단 익명으로 당내 문제 또는 정치 문제에 대해서 흐름을 잡는 것이거든요. 이게 당내 게시판이 어떤 이슈가 됐을 때는 하루에도 수천 개씩 올라오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네. 바로 이 해당 행위 여부에 대해서 적지 않은 당원들은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당시에 당 대표가 가족을 동원해서 대통령 내외, 현직에 있는 대통령 내외를 감정 섞인 표현을 써서 비방을 했던 게 이거는 적전 분열이다. 내부 분열을 의도를 한 것이냐. 그리고 이게 이 87%가 5명의 이 가족들을 IP를 동원을 하고 하는 면에서는 조직적으로 볼 수가 있다. 상당수 이 당원들이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냥은 넘어갈 수 없다, 좌시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법적으로 조치가 이게 가능하냐라는 것은 일단 지금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어제 발표를 한 것이거든요.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로 보면은 검찰입니다. 이러이러한 범죄 혐의가 있으니 자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당무감사가 위법 사실을 밝혀졌는데 지금 이제 이게 법적 조치는 우리가 흔히 허위 사실 유포죄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형법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허위 사실로 통해서 명예가 훼손됐느냐, 업무 방해가 이루어졌느냐 이제 요거까지 보는데요. 네네. 바로 이제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 신년 들어서 굉장히 이제 치열하게 논쟁이 펼칠 것 같고 현재로서는 당 내부적으로는 해당 행위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 이 한동훈 전 대표 측에 의해서는 상당히 지금 코너에 몰린 건데요. 저는 왜 그랬을까? 본인은 처음에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로 상식적으로 볼 때 정말 몰랐을까? 나중에 알았다 하는 것들이 많은 부분들의 공감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안 그렇습니까? 5명의 가족들을 동원을 하고 IP 87% 이런 게 통계적으로 나왔는데도 한 전 대표를 모르게
이렇게 그 당원 게시판에 올렸을까? 그거는 네.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한동훈 대표 측이 더 상황이 불리해진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궁금증이 하나 더 생기죠. 이게 지금 어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쨌든 나중에 알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은 한 전 대표가 왜 침묵했을까? 한 전 대표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당원 게시판 자체 성격을 보라. 이게 지금 당에서 당원들에게 익명으로 글을 쓰라고 허용해 준 것 아니냐. 이 해석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죠. 예. 익명성이 보장이 된다고 해가지고 파렴치한 뭐 그런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죠.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태도를 보면 네. 마치 검사 같다라는 이제 그런 비난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 검사 같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는 예. 첫 번째로 무조건 부인을 해요. 그러다가 딱 떨어진 증거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또 다시 역공을 취해요. 지금 보면 보니까 본인이 주장하는 것이 1년 넘어서 지금 마지못해서 인정을 했거든요. 딱 떨어진 증거가 나오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가족들이 뭐 비판적인 사설, 칼럼 이런 거를 게시했다고 본인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보면은 뭐 미친 뭐 윤석열 또 뭐 개 목줄을 채워야 된다 이런 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용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비판적인 사설 칼럼하고 전혀 사실이 아닌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히려 역공을 취하고 있어요. 뭐냐면 자신이 직접 쓴 글이 아닌데 자신이 썼다고 지금 이렇게 당무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거는 허위 사실이다. 그래서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조국 대표 같은 경우 검사스럽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이런 모습은 사실 지도자답지는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제가 한동훈 대표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끗이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오히려 법적 조치를 얘기를 하면서 역공을 취하는 것 과연 일반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 오히려 친한동훈계도 굉장히 좀 고약스럽게 생각할 것 같고 네. 지금 뭐 당내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보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모양새가 좋지 않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는 지도자다운 정치 지도자다운 모습은 전혀 아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 또 경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들어봤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과에 대한 메시지는 있었을지 하지만 사과할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글이 잘못된 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욕적인 글을 썼다면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좀 제대로 가야 된다라는 일간지 칼럼을 당 게시판에 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 대변님, 지금 그 앞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당무위에서 당무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원권 정지를 권고한다라는 일도 중징계 권고까지 한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당무위는 그 정도 징계 권고까지는 안 했어요. 그렇다면 이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나요? 예, 사안의 경중이 다르다고 본 것이죠. 예. 이른바 제가 아까 검찰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김정혁 전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동훈 그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은 이제 그런 권고 사항이 빠졌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은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사안 자체가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총선 때 비대위원장 그 뒤에 전당대회를 거쳐서 이 당원들의 뜻에 의해서 6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 대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물론 뭐 6, 7개월 단명에 그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사안의 이 경중이 다르다라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저렇게 통계까지 뭐 87% 또 뭐 여기에 나온 게 비록 그 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전 여사만뿐만이 아니라 뭐 황우여 전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이준석 전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또 험담 이런 지적 비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호선 그
당무감사위원장도 저렇게 짧게 보고서를 한 장짜리 보고서를 보도자료로 냈습니다만 본인의 SNS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욕설에 가까운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한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사안에서 이러이러한 그 혐의가 있고 해당 행위가 분명하니 최종 결정과는 당원 당규상의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결코 이것을 그냥 넘어가겠다는 뜻이 넘어가고 아니다. 이게 가볍게 본 의미에서 그렇게 부서 조항을 달지 않은 건 아니시고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건 정치적으로 상당히 무겁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연초 신년 정국이 자칫 잘못하면은 진짜 모든 것을 민주당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뒤덮을 만한 스펀지 역할을 블랙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아까 우리 배종호 부의장께서는 지도자의 면모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래 좋다. 내가 이건 늦게 알았습니다만은 지금 확인된 결과 사과를 하겠다. 진솔하게 만약에 사과를 한다면 그러면 좀 일단락이 될 만한 문제인 건가요? 뭐 사과한다고 그래도 일단락이 되지는 않겠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 한동훈 대표 가족의 이 게시판 논란의 본질이 제가 볼 때는 네. 권력투쟁이다. 어떤 권력투쟁이냐. 이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치기 위한 네. 그런 권력투쟁이다. 아. 왜 그러면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치려고 하는가? 그렇습니다. 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는 당내에 확실하게 주도권을 장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잠재적으로 보면 앞으로 대권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경쟁자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정리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저는 권력투쟁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하. 지금 이제 이번에 당무감사위에서 최종적으로 징계 공고를 하지 않은 것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 당무감사위 규정에 현직 당직자에 대해서만 징계 공고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그리고 최종 판단을 요청하면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내린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앞서 김 전 최고는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당직 그렇습니다. 갖고 있었고.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문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 들어서 이제 윤리위원장 네. 또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텐데 결국 윤리위원장을 사실상 지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위원들을 사실상 구성할 수 있어요. 장동혁 대표가. 그래서 저는 이 윤리위원장도 아주 강성 친윤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윤리위원장을 통해서 결국은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든지 아니면 당에서 아예 쫓아내든지 그런 중징계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 그 이유는 어허, 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이 탄핵 반대를 하는 것도 잘못됐다라는 그런 입장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해당 행위로 당원권 정지 2년 이 중징계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내용을 보면 한동훈 전 대표는 훨씬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심한 중징계가 내려질 것 같고 중징계에는 결국 뭐 제명, 출당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도요.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는 일부 위원이 있습니다. 한 전 대표와 함께할 수 없다라는 목소리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입니다. 익명 게시판이냐 아니냐 명예훼손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직의 가장 책임 있는 자가 조직 내부를 분열할 목적으로 이러한 여론 선전 선동을 했느냐가 핵심적인 본질이 되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여의도연구원 장해찬 부원장 같은 경우는 정계 은퇴까지 주장하는 인사 글도 올린 상황입니다. 지금 앞서 배종호 부의장 말씀하신 것과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향후에 장동혁 대표가 임명하는 당 윤리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윤리위원장은 이제 통상적으로 외부에서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영입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았는데요. 네. 본인의 뜻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분을
윤리위원장으로 영입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죠. 그런데 이게 연초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안의 어떤 그 무게감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10년의 모든 그 상황을 여기에 집중시킬 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휘발성이 있는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요. 윤리위원장 임명을 다소 좀 늦추는 선에서 이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 당 지도부의 면면 이 구성을 보면은 이것을 그냥 뭐 경징계로 이 경고를 한다거나 그런 거에서 끝날 걸로 보는 그 당내 분위기는 없습니다. 상당히 중징계는 내려지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것을 당에서 어떤 뭐 제명 조치를 한다, 출당 조치를 한다 그런 선에까지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단 단일 대우를 통해서 위원을 확장하자는 게 마지막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네. 장동혁 대표의 그러니까 단일 대우에 물론 뭐 이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는 그런 그 측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매우 어렵지만 뭔가 솔로몬의 지혜를 지금 탐구하는 그런 시기로 보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리위원장 임명은 조금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하려는 보니까 연말에 상당히 이 장고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면에서 주시할 필요는 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윈린 지금 현재의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쳐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같이 가는 그런 솔로몬의 지혜 이런 것들을 지금 탐구하는 중이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